안녕하세요. 유튜브 팀의 발표를 맡은 게임학과 19학번 이승민입니다. 저희 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주제, 필요성, 기술 개발 전략, 데이터 수집 전략, 역할 분담, 일정 계획, 사업화 전략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팀이 만들 프로그램은 플레이리스트 기반 노래 추천 시스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를 한 개 이상 입력하면 유튜브는 사용자의 선택에 기반하여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그 플레이리스트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음원 사재기 논란이 많아 음원 인기 차트의 신뢰성이 저하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가수나 태그를 검색하면 관련 플레이리스트가 나오는 것에 착안해서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누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도 있지만 자동 생성되는 플레이리스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으로는 주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곡의 특성을 기반으로 제목까지 붙여진 플레이리스트를 서비스하는 것을 추가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주의 기술 개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모델을 훈련하는 부분과 활용하는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모델 훈련 방법은 다시 5단계로 나눠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사의 단어에 태그를 붙이기 위한 가사 전처리입니다. 먼저 문장 부호를 제거하고 중복된 행을 제거해준 뒤 공백이 있는 문자열은 NA 값으로 변환해주고 가사 내에 있는 NA 값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토큰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토큰화란 문장형으로 이루어진 가사 데이터를 단어의 집합으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처리된 가사 문장에서 불용어를 지정해준 뒤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서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만드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워드2백을 이용하여 단어 간 유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어의 의미를 벡터화시킵니다. 이 작업을 통해 가사의 문맥상의 의미까지 정량화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워드2백의 학습 모델 중 스킵그램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WMD 작업입니다. WMD는 워드 임베딩 딕셔너리의 약자로 이전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벡터를 서로 비교해 문장 간의 거리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거치면 모든 노래 간의 거리를 담은 n/n의 거리 행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노래들의 카테고리와 태그를 붙이는 작업을 거칩니다. 클러스터링은 일종의 비지도 학습으로 데이터를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클러스터링은 K-민즈나 민시프트 등의 알고리즘들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저희는 모든 알고리즘을 고려한 뒤 작업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그 후에 골라 사용할 계획입니다. 클러스터링을 한 후에는 가사 외에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분류된 카테고리에 태그를 붙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만든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로부터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가수의 노래가 많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카테고리에 적절한 노래들로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노래들을 입력받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적절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해당 노래가 많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를 찾은 후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다른 노래들을 추가하여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을 생성할 때는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달아놓은 태그를 이용하여 문장을 생성하고 이를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곡 데이터를 수집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 수집을 맡았고요. 크롤링은 파이썬의 뷰티풀숲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주로 멜론 사이트에서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순서를 대강 설명드리자면 먼저 차트에서 곡의 제목 정보를 크롤링하고 수집된 곡 제목들로 다시 검색해서 곡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돌 노래만을 수집하기 위해 곡의 장르를 파악해서 랩, 힙합, 발라드 장르의 곡들은 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플레이리스트나 카테고리의 다양성을 위해서 가수가 랩, 힙합, 발라드 이외에 다른 장르의 노래를 불렀다면 아이돌로 판단한 뒤에 해당 가수의 곡들은 일단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곡의 세부 정보를 필터링했습니다.
곡의 제목을 통해 알아낸 곡들의 세부 정보들에서 정보가 없는 부분은 공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곡 순위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멜론 주간 차트 중 최고 순위를 선택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찾기 힘든 속성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수의 성별 정보였는데 저희 팀은 성별 정보는 멜론에 존재하지 않는 줄 알고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기입했었습니다. 기입하는 도중 피처링한 가수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지만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 피처링 가수는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속사 정보였습니다. 소속사 정보의 경우에는 소속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멜론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벅스에서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속사를 찾을 수 없는 아티스트인 경우에는 그냥 공백으로 남겨뒀습니다. 아래는 저희 팀이 사용한 크롤링 사용 코드입니다. 첨부된 발표 자료에서 해당 링크를 찾아 방문하시면 코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역할 분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팀장은 이한결학으로 전체적인 알고리즘 설계와 개발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와 데이터 전처리, 형태소 분석을 맡았으며 정민지하고는 PPT 제작과 플레이리스트 생성 부분의 개발을 맡았습니다. 한우정하고도 마찬가지로 PPT 제작과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을 생성하는 부분의 개발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조의 일정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조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 수립,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구현, 테스트의 5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먼저 기획 수립은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모아 모델과 프로그램을 정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설계는 모델 설계를 위한 데이터 처리 및 알고리즘 구축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기술 개발 전략 부분에서 가사 전처리와 가사 토큰화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후에 생성할 카테고리의 태그를 진정하는 밑작업도 진행합니다. 상세 설계는 이전에 진행했을 기본 설계 외에 모델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알고리즘 설계에 해당됩니다. 워드2백부터 WMD, 클러스터링, RNN 텍스트 생성이 상세 설계에 포함되며 저희 팀은 구현 다음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현은 말 그대로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테스트도 따로 기간을 설정했는데 플레이리스트 생성과 같은 여러 기능들이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대략적인 일정 분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계획 수립을 마치고 간단한 기본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 설계는 11월 초에 마치고 11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상세 설계를 진행하려 합니다. 상세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면 구현을 시작하는데 구현은 프로젝트 마감 전까지 되는 대로 시간을 쓸 예정이며 12월에는 구현과 테스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 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플레이리스트 생성 시스템은 이미 많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멜론, 지니, FLO와 같은 서비스는 특정 플레이리스트가 아닌 노래 한 곡과 유사한 곡으로 이루어진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주고 있는데 추천 과정에서 같은 앨범이나 같은 가수의 곡만 추천되는 편향이 발생하기도 하고 최신 곡의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추천곡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FLO나 바이브에서는 자주 듣는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주기도 하는데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은 가수 이름이나 장르 자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전에 재생했던 곡을 바탕으로 이어서 재생하게끔 유사한 플레이리스트를 계속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매번 유사한 방향으로 음악이 흘러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FLO에는 내가 자주 듣는 곡에 기반하여 순위 차트를 제공하는데 이 또한 최근 들은 곡에 대해 편향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표와 같은 부분에서 서비스를 차별화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기존의 음악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가 선택한 한 가지 곡과 관련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 주었다면 유튜브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노래나 가수를 여러 번 입력받아서 보다 정확도 높은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려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음악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가 자주 듣는 노래에 기반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 주었다면 유튜브는 사용자가 선택한 태그나 분위기, 노래들과 관련된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해서 사용자 맞춤형의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한다는 느낌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음악 추천 시스템이 DJ가 생성한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태그를 직접 입력하는 반면 유튜브는 가사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태깅하기 때문에 음악 정보 세팅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음악 추천 시스템이 특정 상황에서 편향이 발생하거나 최신곡의 경우에는 추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유튜브는 가사를 사용해서 거의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사만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편향성이 줄어든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최신곡의 경우에도 정확도 높은 추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음악 추천 시스템들은 의미 없는 플레이리스트를 붙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튜브는 곡의 특성을 요약한 플레이리스트 이름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플레이리스트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플레이리스트 생성 시스템이라는 특성상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는 것보다는 멜론과 같은 기존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추가한다면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차별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추천 시스템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핵심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는 만큼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을 기존의 서비스와 결합한다면 더욱 향상된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저희 유튜브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